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아코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코님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으셔요.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데 그래도 아코님이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니까 그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코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좀 어떠세요? 목캔디 3개에 밀어 넣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고 하셨죠? 네, 네 번째네요. 그럼 격리하셨나요, 지금 아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끝방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네요. 밥은 계속 이제 때마다 들어오고. 네, 그 배달의 민족에서 열심히 갖다 주네요. 아, 안 돼, 안 돼. 근데 아기 때문에. 아니, 그럼요. 저는 독감 걸렸을 땐가 밖에서 잤어요, 아예. 세 번째 때는요. 네네. 네, 저도 회사 쑥집실에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코님의 이야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깨리십니다. 아코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현실 속의 미스테리했던 기이한 사연을 조금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으로 치자면 우연히 만난 현준이 이야기라고 생각을 좀 해왔는데요.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난 건 카타르 월드컵이 막 끝난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략 카타르 월드컵이 2022년도에 열렸으니까 4년 전이죠. 사촌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 내 친구 중에 암호화폐 코인으로 떼돈을 번 친구가 있다. 얘 금융자산 설계 좀 부탁을 한다. 전화가 왔어요. 제 동생한테. 내가 형 이야기를 금융 쪽에서 종사한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내 친구가 그걸 듣더니 뭐 대화 코드도 맞는 것 같고 관심 있어 하는데 그래 그럼 형 회사로 커피 한잔하러 와라. 그 말 끝나자 며칠 있다 사촌 동생이 오늘 주인공 현준 씨랑 저희 회사에 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요, 현준 씨의 동의하에 공개를 하는 거니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 현준 씨, 제 사촌동생 동갑, 나이가 28이었는데요. 자산의 대부분이 암호화폐와 미국 주식 그리고 달러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하자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20대 나이에 1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걸 벌었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 우리 사촌동생이랑 동갑인데 어찌 이렇게 똑부러지게 재테크를 잘했냐. 네. 정말 대단한 거다. 축하합니다 현준 씨라고 제가 칭찬을 하니 웃으면서 부끄럽다는 뜻이 아니라고 제가 편하게 형님이라도 해도 될까요? 아코 형님? 그러길래 그러라고 동생 친구니 편하게 부르면 좋죠. 이렇게 말을 하니 알겠다고. 제가 좀 부끄럽지만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암호화폐란 게 유행하기 전에 운 좋게 코인들을 좀 사 모았고 그게 이렇게 수십 배 수백 배 터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큰 돈을 만지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다 보니 저도 욕심이란 게 생기더라고요. 차도 좋은 걸로 바꿔보고 집도 혼자 살면서 좋은 집으로 전세도 들어가고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돈 개념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또 자만에 빠져서인지 최근에 좀 몇몇 투자한 돈들은 손실을 좀 크게 봐서 이제는 내가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관리를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다. 말도 참 예쁘게 하더라고요 현준 씨가. 그러냐 일단 뭐 저는 매뉴얼대로 저희 회사 매뉴얼까지 피드대로 자본을 골고루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줬거든요. 마음에 좀 많이 들었는지 현준 씨도 좋아하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바로 이렇게 시행을 할 거라면서 감사하다며 연신 저한테 또 칭찬을 해주는데 저는 뭐 제 입장에서 감사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성공하고 어린 친구랑 대화하는 것도 나 역시 공부다. 이렇게 뭐 성공한 사람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것도 이게 공부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운도 행운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 거고 그건 분명 현준 씨의 실력이고 대단한 일이다. 제가 또 이렇게 칭찬 멘트를 한 번 더 날려주니 정말 형님 감사하다고 제가 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형님 정말 죄송한데 여기 컴퓨터에 제가 메일 하나 받아서 출력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만 해도 되냐 그러길래 그럼요 쓰시라고 제가 자리를 비켜줬거든요. 근데 그때요 이 동생하고 현준 씨가 오기 전에 회사에서 제가 좀 농띠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공포 이야기 중에 토요 미스테리 극장 아세요? 네, 그거를 제가 켜둔 게 있었거든요. 예. 그걸 보더니 형님 이거 토요 미스테리 극장 이거 공포물인데
이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말하길래 좋아하죠. 이야기 속으로나 토요미스테리 다시 본다. 옛날 거다 보니까 화질은 좀 그렇지만 나름 지금도 재밌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시냐. 그렇게 매일 확인하면서 출력할까 하고 자리에 일어나면서 저한테 형님 아까 말씀하시기로 형님 친구분 중에도 귀신 보는 친구 제 사촌 동생한테 듣기로 무당인가 있다고 하는데 있으시냐 저한테 묻길래 동생한테 들어서면 뭐 알 거라고 있다고. 무당은 아니고 무당하고 비슷하지만 귀신 보면서 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여러 분들하고 같이 뭐 무리지어서 도와드리러 가는 뭐 그런 용한 친구 한 명은 있다. 뭐 무속 좀 보고 귀신 퇴치하는 뭐 그런 퇴마사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전문적인 친구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같이 듣고 있던 옆에 제 사촌 동생이 형 사실은 여기 얘기해도 되나? 뭐 이상한 거 있어? 얘 현준이 임마도 귀신 좀 봐. 대뜸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귀신 본다고? 뭐 다르게 말하면 현준이보다 현준이 누나가 있거든? 현준이 누나가 형이랑 또래인데 형보다 한두 살 어린가? 많은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준이 누나가 귀신을 얘보다 더 심하게 봐. 좀 심각해. 내가 어릴 때 형한테 어떤 말했던 거 있는데 내 친구 중에도 귀신 보는 친구 있다고. 네. 저는 그걸 기억을 했거든요. 그렇지. 너 어릴 때 나한테 얘기한 거 있다. 너 친구 중에 귀신 많이 본다고. 기억나는데 그 친구냐 하니까 이 친구라고. 너 중고등 때인가 좀 심하게 보는 친구. 그런데 누나까지 본다고? 좀 심각해. 영적인 존재가 간혹 보이는 게 아니고 한때는 자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친구 현준이는 더 이상 보진 않는데 기운을 많이 느낀다. 만약 내가 저기를 가면 분명 저기엔 귀신이 있고 혹은 이 공간에 지금 있는 것 같다. 어찌됐든 뭔가 일단 기운은 지금 많이 느낀대요. 보지는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소름이 돋아서 좀 이상한 기운의 장소 아예 가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귀신을 다행히 현준 씨는 안 보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도 누나는 무언가를 크게 느끼고 보는 것 같대요. 항상 가끔 본가에 가서 누나를 보면 밤 12시쯤에 혹시나 누나 표정을 좀 보면 누나가 항상 괴로움에 빠져있는 눈가에 좀 슬픈 눈이 보인대요. 그럴 때마다 누나도 보는구나. 본인은 눈치챘겠죠. 모른 척을 하는데 누나 표정에서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두통이 심하게 오는지 또 머리를 긁적이면서 계속 좀 머리를 꼰다고 해야 되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꼬는 현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도 보기는 안 좋았대요. 지금이야 독립해서 나도 나가 살아서 누나를 가끔 보는데도 아직도 누나가 귀신들이 투명하게 보인다고 자기한테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 그 귀신들이 주로 누나 몸을 하나하나 붙어서 침을 바르는 행위를 하고 있대요. 그렇게 저한테 좀 심각하게 당신을 말을 했거든요. 좀 두 사람 많이 뺀 거라서. 그러냐. 아이고 현준 씨도 어릴 때 귀신 보고 지금이 덜한다 하더라도 누나는 지금도 그렇게 보면 아이고 이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간만에 이런 신기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우리 동생 친구한테 이걸 하나 듣네. 누나가 귀신한테 지금 뭐 몇 해 오래됐다고 하면 오래된 건데 귀신한테 괴로운 상황에도 지금까지도 누나는 이겨내고 견디시는 거 보면 현준 씨 누나 의지 되게 강한 것 같다. 이겨내실 것 같다. 누나 잘 챙겨주고 그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사람이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원한만 안 산다면 설마 단순하게 보이는 귀신이 현준 씨 누나한테 해코지를 하겠나. 그렇게 따지면 저 종갓집이거든요. 종갓집이 뭐 장손의 장남 제가 또 신분이다 보니까 죄사가 꽤 많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어느 날 드라마를 보고 우리 아코 장손, 우리 큰 장손 혼삭길 망치는 것 같다며 할아버지 제사, 명절 제사 2번 말고는 다 없애셨다고. 그래도 뭐 아무 일 없죠. 저 잘 되고 잘 살고 있잖아요.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조상들이 안 챙기고 후손들한테 저주 내리면 그게 정상이겠냐 비정상이지. 제가 이렇게 좀 위로한답시고 자연스럽게 농담 섞어가며 멘트를 좀 던졌거든요. 그런데 현준 씨가 제 멘트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숨을 푹 쉬면서 남한테 피해라. 피해인가? 나도 누나한테 언뜻 들은 게 있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해당 사항인가? 이런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하길래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누나가 뭐 사고 쳤냐고. 그렇게 제가 말하는데 딱 이 말을 하는 순간에요. 저희 사무실에 제 방이 있거든요. 사무실에 노크를 딱딱딱 하면서 네. 산이가 저희 사무실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참 우연도 무슨 이런 우연인지 제가 사무실에서 보이차, 뭐 녹차, 뭐 이런 거 우려 마시는 거 좋아해서 제가 비품이 다 있거든요.
두 손에는 보이차잎이랑 녹차가루를 잔뜩 들고 와서는 저한테 나 왔다 이러고 들어오는데, 야, 너 4시 넘었나? 너 저녁 늦게 온다며.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제가 말하니까 너 사무실에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여기 빨리 온 김에 이것만 후딱 주려고 온 거다 그러길래, 일단 들어오라고. 산이가 고객 여기 있으신데 자기는 가야지. 그런데 옆에 제 사촌동생이, 산이 형님 오랜만이세요. 옛날에 많이 봤는데. 이렇게 제 사촌동생이 인사하니까 많이 컸네. 인사하면서 산이가 옆에 있는 현준 씨 눈인사라면서 얼굴을 살피더니 산이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늘 산이를 보면 좀 냄새 맡는 경향이 있거든요. 산이가 뭔가 냄새에 많이 민감을 해요. 갑자기 이렇게 킁킁거리면서 코에서 계속 이런 흉내를 내길래, 야, 코 막혔어? 이 더운 날 코로 먹고 있어. 제가 말하니까 빠꾸 없이 갑자기, 혹시 이분 누구냐고. 여기 사촌동생 친구인데 나 실적 올려준다고 고객 한 명 동생이 데리고 왔다. 여기 친구분이고 나한테 자산 설계 받으러 와서 지금 뭐 여러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너 마침 잘 왔다.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산이가, 이거 귀신 냄새가 고약한데 혹시 거기 친구분 귀신 보세요? 라고 산이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현준 씨가 옆에서 듣더니, 혹시 아까 여기 아코 형님이 말한 귀신 본다는 친구분이 이분이시냐고. 맞다고. 입마 보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좀 다 같이 만났대? 좀 신기하네. 제가 차 우려내면서 말을 하니까, 저기 죄송한데 아코 형님 친구분 산이 형님 저한테 진짜 귀치 냄새 많이 나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산이가 좀 고민을 하더니, 많이 난다고. 이 정도 냄새면 본인이 심하게 보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를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혹은 귀것이랑 연관이 있다는 건데, 산이가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길래 갑자기 현준 씨가, 와, 진짜 걔 용한 할머니 말 맞네. 진짜였네. 또 현준 씨는 혼잣말로 중얼중얼 대요. 전 듣긴 들었거든요. 어떤 무슨 용한 할머니라고 들었거든요.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 딱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제 사촌동생이 끼어서 하나 말을 해주더라고요. 형, 내가 요거 언젠가 형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말 나온 김에 산이 형님도 있으니까 하나 얘기해도 돼? 이래서 얘기해봐라. 현준이 임마 어찌됐건 코인이랑 주식으로 떼돈을 벌어서 성공했잖아.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고 나름 좀 생활이 편해지다 보니까 자기 누나를 많이 신경 쓴다. 돈으로라도 누나를 조금 힘들어하니까 귀신 보는 거 어떻게 퇴치 한번 해보려고 여행도 보내고 용한 무당도 부르고 스님들한테도 막 찾아가보고 돈이란 돈은 나름 썼다고 하더라. 네. 그런데도 누나는 아직도 괴로움 속에서 본다고 아까 들었지 않느냐. 그렇지. 일단 현준이는 어느 순간 다행히 피하게 되고 신경을 안 써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보는 게 덜하게 됐다는데, 누나는 정말 우리가 말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힘들어한다. 그래서 현준이가 돈 써가면서 막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용하다는 정말 할머니가 또 있다고 해서 거기를 찾아가서 문안을 드리니 한 80살 다 돼가는 용한 할머니가 나와서는,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3개를 딱 가리키면서 세장 딱 그러더라. 손가락을 딱 피는데 우리 다 듣고 있는 와중에 3장? 이게 뭔 소리냐고. 3장 지금 가서 너희들 중에 한 명 3장 찾아와. 예? 3장을 찾아오라고요? 3장이면 얼마인가요? 라고 말하니까 300만원. 지금 당장 찾아와. 이체나 카드 우리 그런 거 안 받아. 그러면서 우리 보자마자 대뜸 300만원 돈부터 요구를 하더라. 그 와중에 우리 모두가 생각한 거, 이거 사기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일어나려고 했는데, 근데 옆에 누나를 보니까요, 누나가 들어서자마자 편안하게 앉아서 졸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누나라면 괴로운 나머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절대 앉아서 자는 사람이 아니래요, 누나가. 그런 사람인데 그 할머니가 그냥 3장, 목소리도 꺼랑꺼랑하면 큰데 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조용히 눈을 감으면서 뭔가 쉬고 있는 표정이더라. 그런데 할머니 말씀이, 여기 자고 가는가 3장 갖고 와. 300 가져오라고. 말 서너 번 하게 하지 말고 그게 싫으면 니들 그냥 가. 어차피 니 누나 여기서 못 벗어나. 그래도 잠이라도 자야 될 거 아니야, 내 덕에. 자야지 명줄이 더 길어지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귀신이나 쉬어가는 자리에는 체력을 다지고 기운을 받는 기라. 그런 사람들과 짐승은 살아있으니까 명줄은 연장되는 기고, 귀신은 쉬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힘을 받는 기라. 지금은 귀신이 여기 문지방 못 넘어서 오지 않으니까 네 누나가 지금 내 눈앞에서 꾸벅꾸벅 쉬는 공간에서 지금 자려고 하는 기라.
야, 너희들 짜배기 무당들한테 가서 돈 많이 갖다 바쳤지. 또 나름 진짜배기라고 생각하는 무당한테도 또 향값이니 뭐 주댕이 2터는 값이니 뭐 구판 값이니 뭐 몇 푼 쥐어줬을 끼고. 그래도 그것들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나름 방아 말해서 뭐 돈이라도 좀 뜯어낸 것 같은데 소용없을 게라고. 그 잠시뿐이라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도 내 앞에 있는 거 아이가. 나도 주댕이 터는 값 벌어야 될 거 아이가. 쉬는 값 낸다 생각하고 3장 갖고 온나. 이렇게 노빠꾸 없이 할머니가 진짜 저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현준 씨가 당시 차에 지금 300 정도는 없고요. 5만원권 20장 정도는 제가 차에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여기 은행까지는 꽤 거리가 있는 것 같고 100 먼저 드리고 나중에 200 찾아서 드리겠다. 할머니 말씀대로 뭔가 좀 누나 좀 쉬게 하고 싶다. 원인이 정말 뭔지 알 수만 있다면 말해줄 수 없냐. 할머니 말씀대로 굿도 해보고 별의별 집 다 해도 잠시뿐이더라. 저희 누나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다. 엄마가 저희 사실 버리고 나간 사람이다. 누나는 엄마가 우리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 잘 챙겨줬다. 아버지도 다행히 금전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돈 걱정 없이는 잘 살았지만은 그 와중에도 누나는 내 돈 더 쓰라고 나 기죽지 말라고 용돈을 많이 주던 누나였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누나 어떻게 안 되냐. 계속 저렇게 귀신한테 시달려야 하나.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께서는요. 야 이놈아 니한테는 좋은 누나겠지만 남한테 한을 많이 지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무슨 얼어 죽을 포장을 하고 있노. 니는 좋은 누나지. 야 이놈아 짜배기 무당들도 바꿨지만은 스님들이나 다른 진짜배기 무당들 내 느낌에 봤을까? 니들 봤지? 예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 뭐 그걸 막무가내 던져서 말을 했을 거고 들었을 끼고. 그런데 그걸 못 견디면 너희 누나 세상 등지는 거라고. 네 누나 누군가 보기에는 진짜 몹쓸일 수도 있다고. 너 뭐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지금 가만 보니까 너도 금세 귀신이 달라붙을 기운의 관상인데 니도 지금 귀신 보지 않나? 이렇게 말하니까 현준 씨가 저도 한때 봤다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니는 그나마 올바르게 살아서 덜 하는 건데 네 누나는 지금까지도 보는 거면 뭔가 있다. 네 어미부터가 인생에 뭔가 꼬인 것 같은데 그 딸이나 그 어미나 고스란히 팔자로 이어지는 거구만. 무슨 뜻인지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 나중에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단디 물어봐라. 도망가서 살아있을 어미가 있으면 직접 들으면 좋고. 이렇게 속사파로 듣는데 그 말에 근데 안타깝지만 이 현준 씨 아버지는 몇 해 전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들을 수는 없었대요. 엄마는 어릴 때 우리를 버리고 집 나간 지 한참이라 연락할 방법이 아예 없는 상태였고 그 와중에 누나는 이걸 그래도 쉬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듣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누나가 눈을 뜨며 하는 말이 할매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건데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데 할머니 지금 졸려 죽겠고 나름 편안하게 쉬고는 있는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할머니 말을 좀 함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누나도 쏘아붙였는데 그걸 본 할머니가 네 단디 들어라. 네 어매가 니들 낳고 도망간 거 내가 보기에는 니들 살리려고 간 걸 수도 있는 것 같다. 그건 네 죽은 아버지는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니들 모르는 거면 차마 못 듣고 니들 곁을 떠난 것 같은데 네 엄마는 분명 네 살리려고 나간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부모 팔자 자식한테 몇몇 간다더니 엄마를 빼박았네. 니 진짜 남색을 밝힌 것 같은데 아니면 돈을 밝혔냐. 니 여기 목소리 꺼렁꺼렁 크게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다. 철없을 때야 외로워서 글다 치자. 그렇다고 니 책임질 수 없는 행동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야 나 니 지금 귀신 보는 사람 한둘 아니지. 아이 귀신 젊은 여자 귀신 남자 귀신 여러 보이지. 장소 불문하고 그게 다 네가 허락해서 그런 거 아이가. 이 말을 할머니가 하시는데 보통 그런 말을 들으면 누나가 욕을 하면서 달라들어야 되는데 둘 다 아무런 대꾸할 수가 없었대요. 누나도 말문이 막혀서 이제 뭔가 대꾸를 못하고 있었대요. 옆에 현준 씨는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누나 좋은 사람인데 누나가 그럼 나 모를 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나. 한참 혼자서 상상을 많이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생각이 잠겨 있는데 너뿐만 아니고 너희 엄에도 너희들 떠난 거는 거스를 수 없는 행동을 뭔가를 한 기라 그렇게 태어난 게 너랑 네 동생인 것 같고 너 가서나 단디 들어라. 너 지금 위험하다고. 어디 가서 앞에 말한 대로 짜바리 무당들한테 돈이나 뜯기지 말고 진짜 백이라도 돈에 미친 무당들 천지라고. 절대 이거 해결 안 되니까 돈에 끼라. 내한테는 3장만 지어주면 된다. 내한테 3장 지어주는 거 쌀킨데 이 3장 지어주고 가끔 와서 잠이나 자고 싶으면 이 할미 곁에서 가끔 자고 가라고. 그럼 명줄 보장은 되지 않겠냐. 나도 하늘의 신이 아니다. 나 인간이다.
니네 가족사는 니들이 모르면 나도 어디 아노. 내가 신도 아닌데. 니가 말을 안 하면 나도 자세한 거 말을 할 수가 없다. 니들이 정확한 거 니 가족사든 뭐든지 알아보고 판단하고 이 말을 할머니께 당시 들었대요. 그 이후부터 누나는요 가끔씩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여기 할머니 무당집에 찾아가서 하루 때로는 이틀 3일 좀 쉬다 왔대요. 돈을 들이면서. 자고 오는 날이 조금씩 계속 늘어났고 다행스러운 건 누나가 거기 자고 올 때쯤이면 항상 자기한테 전화해서 나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줘서 다행이었대요. 그렇게 이 이야기를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이걸 듣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당시 좀 기묘하고 재밌었거든요. 이걸 그때 들은 산이가요. 여기서 좀 놀라운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혹시 그 할머니 구미의 땡땡동에 있는 그 법당 할머니 아니냐 말하니까 제 사촌 동생이랑 현준 씨가 기겁하게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 동네 법당거리 할머니 맞다고. 산이 형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게 산이가 웃으면서 그 할머니 여전하시네. 그분 좋으신 분 맞다고. 그 할머니 구미에서도 유명한 분이시고 좀 많이 유명한 분이라고.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찐 무당들끼리는 서로 간에 신점을 보이지 않는다. 무당들끼리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신점을 서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둘의 열은 그냥 짜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절대 찐 무당들끼리는 서로 신점을 보지 않는데 유일하게 그 할머님한테는 여러 무당들이 가서 신점을 본대요. 쉽게 말하면 경쟁 상대라고 하면 거기 가서 상점을 받는 거죠. 다르게 또 말하면 그 정도로 한때 높으신 신을 모신 할머니라고.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다른 무당분들은 이 할머님한테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의 할머님이다. 나도 이 할머니 여러 보긴 했다. 한간에 뭐 소문으로는 왕의 후손이라는 설도 있을 정도로 용하고 높은 할머님이다. 그게 맞을 정도로 엄청 기운도 좋으시다. 참고로 왕이라는 존재는 타락했던 왕이든 폭군의 왕이든 성군의 왕이든 이 왕이라는 존재는 하늘이 점지한 대표적인 지상의 1인자이기 때문에 그 후손이 할머님이라면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신을 받으신 거라면 당연히 일반 신의 무당은 이 할머님한테는 택도 없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지. 아무튼 그 할머니 말씀이라면 누나 거기에서 쉬고 오는 날이면 잘 지낼 수 있을 거다. 잠시나마라도. 그런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네요. 뭐 현준 씨라고 있죠? 그 사촌 친구를 했으니까. 누나나 현준 씨가 귀신을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께서 할머니 말씀대로 어린 두 분을 버리고 떠난지에 대해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라.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는 차마 못 듣겠지만 알아본다면 그래도 사람이니까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 쉽지 않겠지만은 저도 좀 이 부분은 궁금하긴 하다. 현준 친구한테도 귀치가 아까 꽤 난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도 누나보다는 다행히 큰 연관은 피하고 안 본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다행인데 꼭 알아봐라. 조언을 그때 당시 산이가 해줬어요. 그로부터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을 드디어 저는 듣게 되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1년이 여러분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랑 현준이는요 많이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연락도 자주 하고 재테크라는 공통점으로 좀 편해진 사이가 되었는데 어느 한날 우연찮게 현준이가 형님, 아코 형님 직접 찾아뵙고 명절 선물 좀 직접 전해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래 오라고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저도 준비한 선물을 주고 여기 현준이도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서로 담소를 나눴거든요. 그때 언뜻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쯤에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한 거 기억나는데 마침 잘 됐다. 조금 있으면 설이기도 하고 산이 오늘 저녁에 나 보고 고향에 같이 내려갈 건데 현준이도 오늘 잠시 같이 볼래? 제가 이거 말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해서 얼굴 보기 힘든 산이를 현준이도 같이 봐서 저녁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1년 전에 마지막으로 듣지 못했던 어려운 말을 이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앞에 말드린 대로 어떻게 현준 씨나 현준 씨 누나는 영적인 귀신을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구미의 할매 무당이 왜 니네 엄마는 어린 너네들을 떠나려고 그리고 떠나간 건지 그리고 너희 누나의 흉한지 그 꺼림칙했을 그런 궁금증을 모두 내용을 풀어드리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은요.
현준 씨의 동의하에 말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준 씨가 괜찮다고 허락을 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형님 얘기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다시 한 번 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어지자면 현준 씨하고 현준 씨 누나 출생이 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두 분이. 어머님이라고 할게요. 현준 씨 어머님. 이 어머니께서 학창 시절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어머님께서는 집안도 안 좋고 여러 환경 속에서 최악의 시절을 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의 길, 현준 씨 어머님이 여러분들이 이거 영화에서나 어딘가에 봤을 수도 있는데 숙박업소 중에서 여인숙이나 여관 아실 거예요. 지금은 뭐 모텔이라고 하고 호텔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한참 숙박업소 중에 여인숙 여관이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거기 어머님이 매매 관련 종사자로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수년간 뭐 긴 세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심신과 몸이 지쳐갈 때쯤에 어머님께서 자주 오시는 손님 중에서요. 나름 위로와 힘을 주는 남자가 있었대요. 완전 뭐 소설 같은 내용이죠. 드라마 같은. 그런데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됐다는데 손님에는 불구하고 내가 이런 더러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정말 따뜻한 존재가 됐다는데 이 사람이 이후에 밝히기를 자기 사실 직업이 용한 박수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연애 내용 스토리가 있긴 하지만 부서를 다 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박수무당이 현준 씨 어머님한테 이제 이런 암흑적 일을 그만두고 자기랑 행복하게 살자면서 거기를 빼내줬대요. 그렇게 현준 씨 어머님이 과거를 청산하라고 결실을 맺어서 태어난 게 바로 현준 씨 누나거든요. 일단 신랑이 이용한 박수무당이지만 뭐 당시 어머니께서는 그 귀신이란 존재 아예 믿지도 않으셨고 그래도 박수라고 하니까 신경은 좀 쓰였다는데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보통의 사람이 견딜 수준이 아니었대요. 무속적인 일을 하는 걸 어머니께서 보다 보니까 남편이 혼잣말도 무섭게 하고 구판도 크게 벌이는 뭐 작두 같은 거 타고 막 그렇겠죠. 그 모습을 여러 보다 보니까 뭐 여러도 아니죠. 뭐 몇 년을 바뀌었죠. 같이 살았으니까. 물론 나를 구원해준 고마운 사람이지만 때로는 자기 신랑이 너무 무서웠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 암흑세계에서 나를 구해준 우리 남편이고 신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꾸 저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역시나 어머니께서 심신이 많이 지치셨대요. 그리고 소름도 돋고 무서워지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어느 순간 많이 소홀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좀 바람 같은 걸 피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모습을 봤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난 게 새로운 또 남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 전 돌아가셨다고 하는 현준 씨의 아버지를 만나서 두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바로 현준 씨예요. 현준 씨와 누나는 배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존재입니다. 어찌됐든 어머님이 바람을 피셔서 낳은 게 바로 현준 씨거든요. 그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펼쳐졌으니까 박수무당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분 지금 현재 박수무당이 이혼만 안 된다고 미안하지만 현준 씨 누나 이제 현준 씨 누나 이름을 미진 씨라고 하겠습니다. 미진이 엄마 미진이가 커가면서 미진이 엄마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병 증세가 조금씩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면 내가 미진이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켜주지 못하지 않느냐 힘들 거라고. 정 이혼을 원한다면 미진을 두고 가던가 아니면 몸만 따로 살아도 되니까 그 바람핀 존재 나 이해한다. 그 사람하고 살아도 된다. 대신에 가까운 곳에 살아서 미진이 증상이 나타나면 여기를 데려오라고 그 박수무당께서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뭐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걸 허락을 했으니까 알겠다고. 몸만 따로 살면서 별거를 했다는데 그렇게 배가 많이 부르고 현준 씨도 태어났거든요. 어찌됐든 이 두 분은요 상간남 상간녀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비판은 감수를 해야죠. 현준 씨, 미진 씨까지 어머니께서 현준 씨 아버니까 4명이서 잘 살고는 어찌됐든 있었다는데 여기서 이제 현준 씨 아버지죠. 현준 씨 아버지가 어머니께 또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고백을 했대요. 저도 이거 듣다 보니까 너무 관계도가 복잡해서 지금 헷갈리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해 좀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 현준 씨 아버님도 현준 씨가 태어나고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현준이 엄마 미안한데 나 아버지도 사실 박수무당이라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당신도 그런 과거가 있는 거 아는데 나 당신 너무 보자마자 사랑했다. 당신 과거도 있지 않느냐. 어찌됐든 유부녀고 나 당신 되게 사랑했다. 뭔가 모르게 그냥 끌리더라. 내 과거만큼 당신 과거도 크게 떳떳하진 않지만 숨기고 이렇게 살아보라고 나도 결심을 하고 당신한테 용기를 내서 온 건데, 그래도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기에는 숨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현준이가 없었다면 당신 나 떠나갈 것 같아서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 아버지도 박수의 피가 흐르는 무당이고 미안하다. 그 말에 어머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전 남편 덕에 자신을 구제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바람 펴서 당신하고 지금 새집 살림을 살고 있는데 또 이런 사람과의 연을 맺다니 그 당시 크게 한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더러운 과거가 너무 크고 죄받아서 이게 팔자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 같다며 통곡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 전 남편이죠. 미진 씨의 아버님입니다. 미진 씨 아버님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께 이런 말을 하셨대요. 미진이 엄마 뭐 잘 지내고 있지? 뭐 가까운 데 있지만 얼굴 보기는 뭐 꼬다가다 힘드네. 내가 이제 무당의 명줄이 다 해간다. 죽을 날을 조금 기다리는 것 같은데 미진이 엄마, 이 판단은 미진이 엄마가 내렸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들의 팔자가 너무 기구하지 않느냐. 당신은 모르겠지만 지금 미진이가 많이 힘들고 크게 보이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으면 이게 다시 한 번 더 되물림이 될 것 같다. 당신이나 나나 어찌됐든 이런 과거가 있고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안 주려면 우리가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하고 나는 여기서 떠나자. 우리의 기운이 계속 여기에 맴돌아져 있을 거라고. 아이들한테 더 이상 더러운 모습의 과거를 보이지 말자. 그리고 또 보이게 될 거다, 옆에 있으면. 당신은 분명 또 다른 남자를 찾을 거고 또 다른 아이를 낳을 거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아파할 거고, 지금 현재 옆에 있는 현준이 아버지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나처럼 더 힘들어할 거 아니냐. 저 집도 보통 집 아닌 거 나 사실 안다. 내가 분노를 안 한 이유가 있었다. 누가 내 부인이 바람펴서 애 낳는데 누가 분노를 안 하냐.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 저 집 무슨 집인가 진작 알고 있었다. 박수가 박수 집을 못 알아볼까? 나도 뭔가 할 수 없었다. 그 끌림이라는 게. 당신 인생이라 이해하고 넘어가라 했지만 이제는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만 미진이 엄마 나랑 같이 있자고. 무당일도 접고 조용한 바닷가에서 그냥 살고 싶다고. 미진이 엄마 아이들을 위해서 나랑 갑시다. 많은 재산 현준이 아버지한테 애들 키우라고 나눠주고 갈 거니까 아이들 키우는 데는 금전적으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서류상 지금 현재 당신하고는 나하고는 아직 부부다. 부부의 연이 엮여있다. 이제는 반대로 나랑 이혼을 하고 몸은 나한테 와라. 그리고 아이들 호적을 현준이 아버지 밑으로 보내라. 다행히 우리 성도 똑같으니까 아이들 커가면서 복잡한 상황은 없을 거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님이 통곡을 하셨대요. 그렇게 하자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님께서 정말로 그 와중에 몸에서 뭔가 반응이 나왔는데 새로운 남자를 뭔가 끌림이, 어머님마저도 그랬대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비판하면서 내가 지금 이 짓거리하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또 남색을 찾고 있네. 진짜 그러셨대요. 그걸 바꿔보자 현재 지금 본 남편이죠. 미진 씨 아버님과 안타깝지만 떠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준 씨 아버님도 이걸 다 듣고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해했대요. 내가 미진이 아버지한테 오히려 더 죽일 놈이죠. 떠나시라고. 여자 뺏은 입장인데 내가 뭘 할 말이 있겠냐고 오히려 죄송하다고 두 분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미진 씨와 현준 씨는 호적을 현준 씨 현 아버지한테 올리게 됐대요. 네. 모든 걸 너무 잘 키워주셨대요. 금전적으로 여유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돈은 없지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만 보다 보면 돈은 없지만 잘 자라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돈은 있지만 자라는 환경 속에서 구멍이 한두 개 생기다 보면 삐뚤어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게 미진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오. 현준 씨한테는 분명 좋은 누나는 맞아요. 청소년이 되면서 이 미진 씨도 삐딱선을 타게 됐다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물란하게 놀았다고 들었거든요. 어찌됐든. 남자들도 어린 나이 여럿 만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에 불구하고 아이도 생기고 그리고 반복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날 진정한 남자를 만났다면서 미진 씨가 18살이 되던 해 나 일찍 결혼할 거라면서 아빠한테 남자를 하나 데려왔대요.
근데 그 남자의 나이는 30살. 미진 씨하고 띠동갑인 사람을 아빠한테 소개한답시고 데려와서 말을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완전 기가 막히죠. 아무리 그래도 미진이가 내 가슴으로 난 자식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고민을 하면서 반대를 했대요. 근데 크게 반대를 하자니 방황을 너무 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을 또 한 번 비춰질까봐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진 씨 어머니께 전화를 했대요. 몇 년 만에. 잘 지냈는겨 이러면서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미진이의 상황을 어머니께 다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오해를 하시면서 엄마가 더러운 환경에서 못나서 자식한테 참으로 못 볼 걸 다 보여준다면서 그런 거 물려줬네.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죽일 이라고 미안하다고. 정말 현준이 아버지 미안하다고. 연신 반복하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옆에 듣고 있던 미진 씨 아버님 박수무당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면서 몇 년 만에 이 세 분이 모이셨대요. 현준 씨 아버님, 미진 씨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멀리서 미진이가 데려온 남자를 바라봤는데 거기에서 이 박수무당분, 미진 씨 아버니까 놀라운 말을 하나 하는 게 아이고 진짜 우리 팔자를 그대로 받아갔네. 아이고 저 미진이 옆에 있는 남자 귀치 냄새가 난다. 우리 팔자도 역시나 미진이도 그런 팔자를 이어받았구나. 이런 말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미진이가 지금 데리고 온 놈 저건 뭐라고? 저 집구석도 무속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진 엄마, 현준이 아버지요. 나나 미진이 엄마 사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미진이 엄마한테 끌린 게. 일단 이 말을 들었을 때 현준 씨 아버님은요. 이 결혼을 좁혀서라도 뜯어 말려야 되겠다고. 미진 씨 아버님도 차마 딸 앞에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좁혀서라도 이제 말려야 된다고 분명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사실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기에는 너무 안 좋은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 미진 씨가 데려온 이 30살 남자도요. 별거 중이던 아직 이혼 안 한 남자의 신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알아본 결과 위로는 무당할매의 손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용하죠. 귀치 냄새를 통해서 알아보는 이는 알아본다고 하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렸대요. 미진 씨는. 정리를 했대요. 어찌됐든 그 유부남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런가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미진 씨 이때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들 18살이에요. 다시 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나락에 빠진 모습도 보이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점차 나아지는 모습에 성인이 어느덧 되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조금 정신을 차린 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귀신을 보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 모습이 덜해졌던 것 같다. 추측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다 듣다 보니까 현준 씨 근데 누나가 그렇게 지금 타락에 빠지고 나락에 빠진 거 몰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진짜 자기는 몰랐대요. 누나랑 잘 지냈고 항상 누나가 내 편이 돼서 너무 잘 챙겨줬다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건 누나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는 일본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누나의 청소년 시기는 정말 몰랐대요. 그리고 아버지 성격상 절대 나쁜 말을 해주실 분도 아니셔가지고 전혀 몰랐대요. 오. 그럼 지금 이 디테일한 내용을 누가 말해준 거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사실은 반년 전에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미진 씨 아버님이죠. 그분은 소천을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어머님은 아직도 그 바닷가 지역에 살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준 씨가 30회 되던 해쯤에 찾아올 거라고 마음을 다지면서 기다려서 현재 그 현준 씨 어머님은 현준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네. 마침 누나가 그 구미의 무당할매 집에 있다는 소식에 어머니하고 같이 달려가서 거기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을 저희가 다 듣게 되는데 일단 얘기는 여기서 모두가 끝이 나는데 저는 여기서 도대체 미진 씨나 미진 씨 어머님은 어떤 팔자길래 이렇게 좀 꺼림칙하게 이렇게 운명이 엮이냐 네. 고민할 찰나에 저희는 딱 한 사람을 떠올랐어요. 차에서 산이라 얘기할거든요. 은주 누나. 잘 생각해보자. 그 바텐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당 사이에서 은주 누나 그 바텐더 여직원들만 찾아서 그런 헤매가 이루어졌다고 우리 듣지 않았냐. 경험도 하고 미진 씨나 미진 씨 어머님한테도
사회적으로 좀 문제로 작용될 수 있고 손가락을 받겠지만은 네. 우리가 얘기했던 은주 누나하고 운명이 비슷한 것 같지 않냐? 오. 제가 이걸 말을 하니까 산이가요. 아코 이색 정확한 추리를 하네. 맞다고. 사실은 중간부터 자기는 눈치를 챘대요. 유독 찐 무당들의 눈에는요. 뭔가 보이는 게 있대요. 여자의 음기가 보이는 게 있다는데 그 음기를 가진 여자한테도 엄청 끌리는 게 뭔가 있대요. 외모를 떠나서 뭘 떠나서 뭔가 무당들이 보는 어떤 여자의 끌리는 음기가 있다고 하는데 자기도 나중에서야 그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들었던 은주 누나 사연, 이 내용하고 이게 뭔가 비슷하다. 그 운명이 이 두 분의 여성분이 같이 꼬인 것 같다. 비슷하게. 산이가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사연은 끝났지만은 현재 미진 씨는요. 한국에 살지 않으시고 먼 유럽 나라에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타국에서 잘 살고 있고요. 현준 씨, 현재는 한국에 역시나 살지 않고 중동 석유 부자 나라에서 제 사연을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오호. 이민을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사연에 침뱉는 내용이고 더러운 내용일 수도 있을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도 이런 기구한 삶에도 저희는 잘 살고 있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고 있으니까 이 사연 제가 풀어도 되냐 말하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야. 오늘 그래서 준비한 건 현실 속에 제가 미스테리한 공포 사연을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제목으로 치자면 우연히 만난 현준이라는 사연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이야, 아코님이 오늘 해주신 이야기 확실하게 또 현실에서 있는 미스테리한 일들, 그 일들 속에 아코님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그런 부류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돌비 아코 검색하셔서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